여기 영국 옥스퍼드 대학 합격생인 고교 졸업반의 한 영국 학생들이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름 영국의 엘리트라 불렸던 영국 학생들은 한국 고등학생들 앞에서 할 말을 잃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영국 학생들은 한국에서 무엇을 경험했기에 이 같은 반응을 보였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 해링턴입니다. 영국 이튼 칼리지 최종학년 학생이죠. 그날 서울에 있는 대형 스마트 병원의 자동문을 통과하는 순간 제 세계관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우리 일행 모두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일제히 발걸음을 멈췄어요. 이게 정말 병원이 맞나요? 제 친구 찰스가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습니다. 병원 로비는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모습이었어요. 환자들은 키오스크에서 몇 초 만에 접수를 완료하고 로봇 안내원이 각 진료실로 안내하고 있었죠.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의사의 실시간 위치와 대기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병원 투어를 안내하던 로봇 간호사가 처방전을 전달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 로봇은 환자에게 다가가 간단한 체온 측정까지 수행했죠. 이런 기술은 영국에서는 연구 단계에 불과한데 미스 캐롤라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을 때 병원장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환영합니다, 영국 학생 여러분. 뭔가 특별한 것이라도 보셨나요? 이 모든 기술이 정말 실용화되어 있다니 믿기 어렵네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병원장은 미소를 지으며 이건 일반적인 대학병원일 뿐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영국의 국립병원에서는 접수하는 데만 1시간 이상 기다리고 의사를 만나기까지 몇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우리는 자동화된 검사 시스템으로 이동했습니다. 환자가 부스에 들어가기만 하면 기본적인 건강 지표들이 30초 만에 측정되는 모습을 보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영국에서는 이런 검사를 위해 여러 부서를 돌아다녀야 한대 말이죠. 제 옆에 서 있던 룸메이트 박지민은 제 표정을 보더니 살짝 웃었습니다. 에드워드, 이건 정말 기본적인 거야. 더 놀라운 것들이 많아. 저는 그의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우리는 로봇 수술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의사가 3D 홀로그램 화면을 보며 로봇 팔을 조종해 수술을 진행하는 모습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제 친구 제임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영국 최고의 명문학교 학생들이라 자부심이 강했던 우리도 이런 현실 앞에서는 할 말을 잃었어요. 특히 병원장이 우리는 5년 전부터 이 시스템을 사용해왔다고 말했을 때는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미스 캐롤라인의 표정도 심각했어요. 그녀는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인데도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죠. 영국 의료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지? 그녀가 자신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가 알던 세상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제가 항상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던 영국의 모든 것들이 갑자기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에서의 첫날에 불과했죠. 앞으로 더 많은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 한국 수학여행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학교인 이튼 칼리지에서 굳이 아시아까지 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에드워드 해링턴 이튼 칼리지 최상위권 학생이며 옥스퍼드 대학 입학이 확정된 수재입니다. 영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엘리트 교육을 받아왔고 그만큼 자부심도 컸죠. 왜 미국이나 유럽이 아니라 한국인가요? 교장실에서 열린 학생 대표회의에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단호한 표정으로 답변했어요.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어. 미래의 리더들은 서구 세계 너머를 볼 줄 알아야 한다네. 하지만 솔직히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라면 기술은 좋을지 몰라도 문화적으로는 영국보다 뒤처진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대다수 학생들의 반응도 비슷했죠. 그런데 제 룸메이트 박지민만은 달랐습니다. 지민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이튼에 온 한국 학생이었어요. 조용하고 겸손한 성격이었지만 수학이나 과학 시간만 되면 놀랍도록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죠. 에드워드, 한국에 대해 너무 편견을 갖지 마. 직접 가보면 생각이 바뀔 거야. 지민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무시했어요. 그러나 교장 선생님이 수학여행 인솔자로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은 미스 캐롤라인을 지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미스 캐롤라인은 엄격하지만 공정하기로 유명한 선생님이었거든요.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학술적 탐구가 될 거예요. 특히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기술 혁신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미스 캐롤라인이 설명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마음을 바꿨어요. 적어도 학술적인 면에서 비교 연구를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었죠. 출발 전날 밤, 지민은 제게 한국어 기초 몇 마디를 가르쳐 주려 했습니다. 저는 건성으로 듣고 있었어요. 에드워드, 열린 마음으로 가보자.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흥미로운 경험이 될 거야. 지민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글쎄, 두고 보지. 저는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했어요.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의 첨단 시설들을 보며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자동화된 입국 심사대, 로봇 안내원, 그리고 놀랍도록 빠른 공공 와이파이까지. 이게 다 진짜야? 아니면 관광객용 쇼? 제가 지민에게 물었습니다. 지민 웃으며 대답했어요. 모든 게 진짜야. 이건 그냥 시작일 뿐이야.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의 겉모습은 인상적일지 몰라도 영국의 깊은 역사와 전통에 비하면 얕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기술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제 무지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제가 알던 세계관은 완전히 뒤집힐 예정이었어요. 이튼 칼리지에서 키워온 엘리트 의식이 무너지는 것을 저는 아직 알지 못했죠. 한국은 제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저는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날을 맞이했고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저는 창밖을 내내 주시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첫인상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예상과 달리 도로는 넓고 깨끗했고 자동차들은 최신형 모델들이었습니다. 미스 캐롤라인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보다 발전된 나라 같네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방법으로 우리는 KTX를 선택했습니다. 기차역에 들어서는 순간 또 한 번 놀라움이 밀려왔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자동 발권 시스템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죠. 영국에서는 티켓 한 장 사는데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데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KTX에 탑승하자 더 큰 충격이 왔어요. 기차는 영국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좌석, 빠른 와이파이, 그리고 무엇보다 속도가 놀라웠죠. 이동 중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도 제 상상과는 달랐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늘어서 있고 도시 곳곳에 공원과 녹지가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현대적인 나라였어? 내심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민은 제 표정을 보더니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너희가 생각했던 한국은 어떤 모습이었는데? 솔직히 좀 더 낙후된 모습을 상상했어. 저는 부끄럽게 인정했습니다. 서울 시내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어요. 우리가 묵게 된 호텔은 특별한 곳은 아니라고 했지만 입구부터 놀라웠습니다. 로비에는 자동 체크인 키오스크가 있었고 짐은 로봇 포터가 운반해 주었죠.
객실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음성 인식으로 조절되는 조명과 에어컨, 자동 커튼, 스마트 미러까지.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변기조차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시트와 자동 세정 기능까지 갖춰져 있었죠. 이런 게 일반 호텔의 표준이라고? 제가 지민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비즈니스 호텔이야. 특별할 것 없어. 지민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인터넷 속도를 테스트해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다운로드 속도가 영국의 거의 10배였죠. 이건 말도 안 돼. 저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찰스가 재빨리 다가와 확인했어요. 진짜네. 이 속도면 4K 영화도 몇 초 만에 다운받겠는데? 그날 저녁, 우리는 호텔 근처 식당에서 첫 한국 식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메뉴판 대신 테이블에 설치된 태블릿으로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오는 속도도 믿을 수 없이 빨랐죠. 식사 후 거리를 걷는데 밤 10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거리는 밝고 활기찼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시간이면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고 사람들도 거의 없는데 말이죠. 여기는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도시야. 지민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던 걸까? 첫날부터 제 선입견은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내일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직접 볼 차례였으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흥미로울 것 같다고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의 한 과학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교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미스 캐롤라인이 설명해 주었어요. 이곳은 한국의 최상위 0.1% 학생들만 입학할 수 있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입니다. 수학과 과학에 특화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죠.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봤자 이튼 칼리지와는 비교가 안 되겠지. 이튼은 9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 최고의 명문이니까요. 학교에 도착하자 한국 학생 대표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모두 단정한 교복 차림에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유창한 영어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윤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첫 인상부터 예상과 달랐습니다. 학교 건물로 들어서자 더 놀라웠어요. 복도마다 최첨단 시설이 갖춰져 있었고 벽면에는 학생들의 연구 프로젝트와 국제대회 수상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 학생은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땄대요. 지민이 한 전시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는 먼저 수학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영국과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학생이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었고 교실 전면의 스마트보드에는 복잡한 수학 공식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배우는 게 뭐지? 제가 옆에 있던 한국 학생에게 물었어요. 미분 위상학의 기초요. 대학 과정이지만 우리는 선행학습으로 배우고 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분 위상학은 옥스포드 대학 2학년 과정인데 고등학생들이 이미 배우고 있다니요. 다음은 과학 실습실이었어요. 이곳은 정말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VR 헤드셋을 쓰고 가상 실험을 하는 학생들, 3D 프린터로 분자 모형을 제작하는 모습, 그리고 실제 연구원처럼 진지하게 실험에 몰두하는 학생들까지. 이 장비들은 대부분 우리가 직접 개발했어요. 한 학생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우리는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고 있었고 비판적 사고력도 뛰어났죠.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그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후에는 두 학교 학생들 간의 토론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주제는 인공지능의 미래와 윤리적 문제였어요. 토론이 시작되자 한국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와 표현력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튼 학생들도 뛰어났지만 한국 학생들의 분석력과 해결책 제시 능력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토론 후 미스 캐롤라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에드워드, 어떻게 생각해? 놀랍지 않니?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를 나오면서 지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에드워드, 영국 외에도 훌륭한 교육 시스템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겠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자부심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이튼 칼리지가 최고라는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저는 호기심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런 교육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그리고 이 학생들이 미래에 어떤 혁신을 이룰지 궁금했습니다. 학교 방문 다음 날, 우리 일정은 한국의 첨단 기술 산업 현장을 둘러보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삼성 디지털 시티로 향했어요. 버스 안에서 미스 캐롤라인이 오늘의 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체험해보는 날이에요. 삼성과 현대자동차 연구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저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애플이나 테슬라를 따라하는 수준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영국인으로서 유럽과 미국의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생각이 당연했거든요. 삼성 디지털 시티에 도착하자마자 저의 오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얼굴 인식과 홍채 스캔으로 방문객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가이드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연구시설 일부를 특별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른 곳은 미래 디스플레이 연구실이었어요. 그곳에서 본 접히고 말리는 디스플레이는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투명한 창문이 순식간에 고해상도 화면으로 바뀌는 기술, 공기 중에 3D 홀로그램을 구현하는 장치까지. 이건 언제 상용화되나요? 찰스가 물었습니다. 일부는 이미 생산 단계에 있고 나머지도 이 3년 내로 시장에 나올 예정입니다. 가이드의 대답이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런 기술이 아직 연구실 수준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AI 연구센터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인공지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에드워드님. 영국 이튼 칼리지에서 오셨군요. 런던 날씨는 어떤가요? AI가 제 이름을 알고 말을 걸어와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얼굴 인식으로 제 정보를 즉시 파악한 거죠. 이 AI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용자의 표정과 감정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오후에는 현대자동차 연구소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율주행차를 직접 체험할 기회가 있었어요.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차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핸들과 페달을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차는 완벽하게 도로를 주행했어요. 이 기술은 얼마나 발전된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현재 레벨 4 자율주행이 가능하며 일부 구간에서는 상용화를 시작했습니다. 2년 내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해요. 영국에서는 아직 레벨 3도 완전히 상용화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연구소 투어가 끝나고 로봇 공학 체험관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인간형 로봇이 커피를 만들어 제공하고 복잡한 물체를 정확하게 분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 로봇들은 이미 일부 공장과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안내원이 말했어요. 하루 종일 첨단 기술을 체험한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제 세계관이 너무 좁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민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정말 믿을 수 없었어. 한국의 기술력이 이렇게 앞서 있을 줄은 몰랐어.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지민은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이런 기술로 생활이 편리해졌어. 하지만 아직 발전 중이야.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한국에 대한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영국이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것처럼 한국은 분명 디지털 혁명의 최전선에 서 있었어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국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우월감이 하루 만에 무너져 내렸어요. 지민은 제 표정을 보더니 책을 한 권 건넸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역사야. 우리가 어떻게 60년 만에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기술 강국이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저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책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미스 캐롤라인도 학생들의 변화를 눈치챘는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내일은 더 흥미로운 체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국의 밤문화를 경험할 기회가 될 거예요. 제 주변의 친구들도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처음에는 불평하던 찰스조차 계속해서 사진을 찍고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최고 엘리트 학생들이 한국의 기술에 완전히 매료된 순간이었죠. 저녁 식사 후 미스 캐롤라인은 우리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야간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명동과 동대문 시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영국에서는 밤 9시가 넘으면 학생들의 외출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특히 단체 여행 중에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미스 캐롤라인은 이상하게도 걱정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선생님, 밤에 나가도 안전한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스 캐롤라인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야. 밤에도 걱정할 필요 없어.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런던만 해도 밤에는 특정 지역은 절대 가지 않는 것이 상식이니까요. 버스에서 내려 명동거리로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밤 9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대낮처럼 밝고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더 놀라운 건 어린 학생들부터 노인들까지 모든 연령대가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임스가 놀라워했어요. 지민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밤문화가 발달해서 상점들도 밤늦게까지 영업해. 사람들도 늦게까지 활동하는 게 일상이야. 우리는 밤 10시가 넘어서도 영업 중인 대형 서점을 발견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많은 학생들이 책을 읽거나 공부하고 있었어요. 24시간 영업하는 서점이라니 믿을 수 없네요. 미스 캐롤라인도 감탄했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동대문 시장이었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시장은 활기찼습니다. 옷가게들이 즐비하고 음식점들은 여전히 손님들로 가득했죠. 여기 상점들은 밤 12시 이후에 더 활발해져. 지민이 말했어요. 많은 가게들이 새벽까지 영업해. 우리는 시장을 구경하며 여기저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는 지갑이 없어진 것을 알았어요. 순간 패닉에 빠졌습니다. 영국이었다면 다시 찾을 가능성은 제로였을 테니까요. 지갑을 잃어버렸어. 저는 당황해서 외쳤습니다. 지민은 생각보다 침착했어요. 마지막으로 어디서 사용했어? 아까 커피숍에서 계산하고 테이블에 두고 온 것 같아. 지민은 바로 경찰에게 가자고 했습니다. 근처 파출소로 들어가자 친절한 경찰관이 맞이해 주었어요. 놀랍게도 영어로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지갑을 분실하셨나요? 언제? 어디서 마지막으로 보셨죠?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경찰관은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믿기 힘든 말을 했습니다. 방금 커피숍에서 누군가 지갑을 맡기고 갔네요. 신분증 확인 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갑이 그대로 발견되다니. 확인해보니 현금과 카드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였어요. 영국이었다면 절대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파출소를 나와 거리를 걸으며
저는 주변을 새롭게 관찰했어요. 그제서야 눈에 띈 것은 거리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경찰들이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순찰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가 위협적이기보다는 안심이 되었어요. 한국의 치안이 이렇게 좋은 이유가 뭐야? 제가 지민에게 물었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적 신뢰와 첨단 치안 시스템이 결합된 결과야. 범죄율이 낮은 것도 중요한 요소고, 우리는 자정이 넘어서야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 시간까지 거리를 돌아다녔지만 한순간도 불안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발견에 대한 흥분으로 가득 찼죠. 호텔 로비에서 미스 캐롤라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체험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해요. 런던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제임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지갑이 그대로 돌아온 것만 해도 기적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모든 편견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제가 이튼 칼리지에서 배웠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다양했어요. 이 깨달음은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여행의 5째 날 아침, 저는 심한 복통으로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그런가 싶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졌어요. 결국 아침 식사 도중 저는 견디지 못하고 테이블에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에드워드, 괜찮아? 찰스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배가 너무 아파.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미스 캐롤라인이 재빨리 다가왔어요. 당장 병원에 가봐야겠어. 구급차를 부를게.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외국에서 아프다니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지? 영국처럼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건 아닐까? 비용은 얼마나 들지? 10분도 안 되어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은 모두 유창한 영어로 제 상태를 물었고 신속하게 저를 들것에 옮겼어요. 걱정 마, 에드워드. 내가 함께 갈게. 지민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접수대에서 5분도 기다리지 않고 저는 진료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응급실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는 게 일상인데 말이죠. 의사는 완벽한 영어로 저와 대화했습니다. 언제부터 통증이 시작되었나요? 제가 증상을 설명하자 의사는 태블릿에 무언가를 입력했어요. 그러자 즉시 간호사가 들어와 저를 검사실로 안내했습니다. CTY와 MRI 검사를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10분이면 끝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10분이요? 영국에서는 CT 예약만 해도 몇 주가 걸리는데. 간호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여기서는 응급환자는 바로 검사예요. 정말로 10분 만에 모든 검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들게도 또 10분 후에는 의사가 결과를 들고 왔어요. 충수염 초기 증상입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했네요.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수술이요? 영국으로 돌아가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걱정 마세요. 로봇 보조 미세 수술로 1시간이면 끝납니다. 상처도 거의 남지 않고요. 미스 캐롤라인과 지민에게 상황이 설명되었고 빠르게 수술 동의서가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두렵기도 했지만 의사와 간호사들의 자신감 있는 태도에 조금씩 안심이 되었어요. 수술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본 병원의 모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고 의료진은 태블릿으로 환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었어요. 수술실은 마치 우주선 내부 같았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깨끗한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벽면의 디스플레이에는 제 생체 신호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느껴? 지민이 제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괜찮아. 통증이 거의 없어.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의사가 들어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당일 퇴원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오늘 저녁에 퇴원할 수 있습니다. 상처는 최소화했고 특수 봉합사를 사용해 별도로 실밥을 제거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런 수술 후 3, 4일은 입원해야 하는데요. 여기서는 미세수술 기술이 발달해서 회복이 빠릅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정말로 퇴원했습니다. 제 배에는 작은 밴드만 붙어 있을 뿐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미스 캐롤라인이 병원비 영수증을 보며 또 한 번 놀라워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 영국의 5분의 1 수준이야. 그것도 외국인 비용으로.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완전히 감복했습니다.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환자 중심의 접근 방식, 효율성, 합리적인 비용까지. 이것은 제가 이전에 알던 어떤 의료 시스템보다 뛰어났어요. 이 여행이 없었다면 저는 영국이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는 잘못된 믿음을 계속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시야를 넓혀주었고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수술 후 이틀 동안은 일정을 조정해 가벼운 활동만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저는 빠르게 회복되었어요. 한국의 의료기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행 마지막 날, 우리는 호텔 회의실에 모여 이번 여행에 대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스 캐롤라인이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이번 여행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한 명씩 이야기해 볼까요? 학생들이 돌아가며 소감을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두가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어요. 찰스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감명받았다고 했고, 제임스는 한국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열정을 인상 깊게 보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차례가 되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여행 전에 한국에 대해, 아니, 아시아 전체에 대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고 생각했고,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따라잡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여겼죠. 하지만 이번 여행은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해줬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교육, 의료, 안전 모든 면에서 영국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충수염으로 수술을 받은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 효율성과 전문성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 지민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그는 한국에 남아 가족을 만난 후 다시 영국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지민, 정말 고마워. 영국에서 다시 만나자.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그때는 내가 영국을 안내해 줄게. 지민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단 7일 만에 제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영국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옥스포드에서 내 전공과 함께 한국어를 배워볼까? 아니면 졸업 후 한국 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찾아볼까? 영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런던의 거리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낡고 비효율적으로 보였어요. 지하철은 느리고 불편했으며 인터넷 속도는 답답할 정도로 느렸습니다. 사람들은 무표정하게 걸어 다녔고 저녁 8시가 지나자 거리는 한산해졌죠. 영국이 이제는 오히려 뒤처진 나라처럼 느껴져. 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옥스포드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한국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또한 여름방학 때는 한국 기업에서 인턴십을 할 계획도 세웠죠.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고 제 가능성의 지평을 넓혀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단 7일 만에 일어났다는 사실이 아직도 놀랍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한국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이번 저의 수학여행은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사연을 전해드린 여우튜브 한마루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만의